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이상 기류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초급매가 출현하는데도 매수자가 달라붙지 않아 매물만 쌓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부동산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7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 안에는 02501-7554,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강력한 하락신호 7가지. 징후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아수라장, 대폭락 신호 7가지. 지금 좀 심상치 않아요. 이게 동시에 터질 수 있어요. 특히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완만하게 진행됐던 부동산 정책이 확 달라지면서 강력하게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말만 강력했죠. 입만 강력했어요. 근데 이제는 행동으로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년 대선 위기감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 징후 7가지. 먼저 공급 물량 확대. 이게 가장 컸어요. 이제 나도 4억짜리, 5억짜리, 6억짜리 분양받아서 10억, 11억, 12억 만들 수 있다. 굳이 지금 달라붙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사람들이. 수도권 200만 가구 물량 폭탄 있죠. 3기 신도시 및 택지주구,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 신도시,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키면 전세가격 하향세 추세 12월 이후에 3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이것만 본다면 전세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어요. 그 전에 너무 막 뜨거웠잖아요. 정말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전세가가 서서히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실거래가도 하향 추세입니다. 월간 단위로 자, 3월 급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거래가가. 물론 아직은 마이너스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뜨겁기만 하던 게 큰 폭으로. 자, 이제 거래량, 네 번째 거래량이 지속 감소하면서 급감하면서 12월 이후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매물은 쌓이고 있습니다. 매물 증가 및 적체 12월 대비 무려 30%나 증가했어요. 자, 매수 우위 지수도 감소되고 있어요. 100 이하면 이제 사는 사람이 유리한데 서울 79, 전국도 70선으로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30대 패닉바잉, 지금도 30대가 매입자 1위기는 해요. 그렇지만 확 줄었어요. 12월 이후 급감 추세라는 거. 결론적으로 이 6가지, 7가지는 부동산 하향 추세. 자, 부동산 대폭락 징후를 알리고 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먼저 무주택자 30대 패닉바잉이 왜 줄어드는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상당히 집값 하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왜 무주택자들 매입이 줄어들고 30대 패닉바잉이 줄었을까요? 먼저 부동산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이 지나치게 막 올랐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센 거야. 그럼 공급, 청약. 자, 여러분들 공급 물량도 많아지고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많이 올라간 집을 내가 꼭 매수를 해야 하느냐, 연끌해가지고 이런 회의감이 생기는 거죠. 3기 신도시와 추가 공급 기대감. 물론 이번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제대로 이행하기나 할까라는 반발심도 있고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이 물량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하향세예요.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지금 매 주마다 흐름이 꺾이고 있어요. 집값 상승 흐름이 꺾이고 있고 조정장에 금매 한번 잡아볼까? 좀 하락하면 몇 천만 원이라도 싸고 몇 억이라도 싸니까 각종 규제 때문에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거주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잡아봤자 실익이 없는 거야. 이익이.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물이 쌓이고 있고 매수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얼마 전만 해도 나오는 게 금값이었는데
지금 나와도 쳐다보기만 하니까 왜? 매물이 좀 확 떨어지면 좋겠는데 아직 최고가에서 별로 떨어진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서서히 매수자 쪽으로 끌려가는 느낌? 불안한 전국 상황, 지자체 보선이 있고요. 내년에 대선이 있고 또 내년 지자체 선거가 있고 이런 코로나 등 불안 심리가 지금 너무나 좀 사회가 좀 왠지 모르게 혼란스러워. 이때는 현금이 최고 아니냐. 괜히 잘못 뭐 가지고 있다가 금융위기라도 터지거나 뭔 일 생기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6가지 요인으로 확 줄었어요.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수도권 200만 가구 공급과 다주택 매물이 폭탄이 몰려온다. 자, 먼저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수도권 200만 가구 3기 신도시 추가 택지지구, 자 127만 가구 추가 공급 포함 83만 가구, 두 개 합치면 약 11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거의 200만 가구 되죠. 21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주택 매물, 지금 다주택자들이 너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매물 토해낸 게 별로 없어요. 자, 이제 이 사람들 대충 추정해 보면 한 800만 가구, 여기 임대사업자 매물 150만 가구가 있고 법인사업자 매물도 있는데, 문제가 바로 이 매물들이 집값 하락하게 되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돈도 많이 벌었고, 물론 양도세 세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임대차 사업 낸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만약에 이게 하락세로 확 전환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안 떨어져요. 거래 뚝 끊깁니다. 뚝 끊겼다가 어떤 때는 2년 있다 거래돼요. 어떤 지역은 1년 있다 거래되는데 12억짜리가 그냥 11억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뚝 끊겼다가 8억 이렇게 거래돼요. 그런 그래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시세 보면 그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다음에 오른쪽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냐. 자, 200만 원 쏟아진다고 했는데, 먼저 예전에 3기 신도시 대책 84만 원, 재건축 재개발 있고, 서울 36, 경기 76, 인천 15여 총 127만 원. 그 다음에 추가 택지지구 83만 6천 가구인데, LH 사건이 있긴 하지만 크게 또 생겨날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 32, 인천 경기 29.3, 오대광시 12 해보니까 두 개 83, 127 했으니까 210만 가구 되네요. 물론 오대광시도 있으니까 대략 한 190만 가구 정도 되겠죠. 수도권에 너무 몰려 있어요. 자, 전세가 하향세도 가파릅니다. 보시면 전세가 하향세 전국적으로 2월 달에 0.19%였는데 3월 달에는 0.14로 뚝 하향세. 그 다음에 서울 2월 달에 0.08인데 3월 0.03, 이제 마이너스 전환이 코앞이네요. 수도권 2월 0.18인데 3월 0.11. 보세요. 쭉쭉 내려가고 0.03, 29일 현재. 그 다음에 서울 주요 지역 전세가 변동률 오히려 보시면 이 강남구, 마포구 마이너스로 전환돼 버렸어요. 전세가가. 전세가율도 전국은 70%, 서울은 55%, 수도권은 69%. 그러니까 갭 투자했을 때 전세와 매매,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을 했을 때 전세 비율이 높은 곳이 지방이죠. 그 다음 수도권이죠. 서울은 낮습니다. 왜 서울이 낮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그래요. 자, 이제 월간 매매 가격 급락 중입니다. 즉 실거래가가 하락세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월간 매매 가격 지수 전국 2월 달에 0.88, 3월 달에 0.72로 떨어졌네요. 서울 2월 달에 0.51에서 3월 달 0.38로 떨어졌네요. 수도권 2월, 자, 제일 수도권은 센데 1.17에서 3월, 자, 0.96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권 나와 있고 서울도 나와 있죠. 그래서 월간 추세로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큰 폭으로 지금 추락했어요. 작년 대충 한 1월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 볼까요? 땅집구 그래프 보면 서울에, 자, 이게 보시면 11월달, 자, 노멤버 11월달 여기 보시면 쭉 빨간색이 다 진했죠. 엄청나게 지금 상승.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마치 지금 3월 달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완전 파란색으로 바뀌어버렸죠. 지금 갈수록 조금씩 연해지더니 이제 파란색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자, 실거래가가 점점 하락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4월은 불보듯 뻔하죠. 이 추세면 파란색이 더 늘어나겠죠.
자, 이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매수자가 사라진다. 매물이 쌓이고 있다. 뭐 이런 뜻. 주택 거래량 전국 1월달 자 9679. 이게 2월달에 87,000. 그다음에 서울은 1월달에 12,000건이 거래됐고 2월달에 12,700 조금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줄었는데 주택이니까 비아파트도 포함되잖아요. 비아파트가 늘어난 거예요. 수도권 1월달에 47,000, 2월달에 47,400 조금 오히려 늘어났죠. 이것도 아파트는 줄었는데 비아파트,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 거래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전국 1월달 자 64,000에서 2월달 6만 건으로 크게 줄었죠. 서울은 자 5,000건에서 3,000건대로 확 줄었어요. 3월달은 더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 보니까 작년 6월달 1만 건까지 1만 5천 건까지 찍었다가 3천 건으로 줄더니 7,500건, 5천 건, 자 1,700, 2월달에 1,700인데 이게 사실상 3천 건이고요. 3월달이 대략 한 2천 건 또는 1,500건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거래량이 정말 줄어드는지 봅시다. 여기 보면 예전에 2006, 7, 8 이렇게 계속 폭등했을 때 거래량 엄청 많았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떨어졌죠.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거래량 정말 없네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갔죠. 자,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다가 이때 한번 출렁거리고 다시 또 드러났는데 확 줄었네요. 지금 현재가 여기에요.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집값이 하락한다는 건데 이 추세가 조금만 이어지면 이 대세하락, 이 장세가 그대로 반복될 수도 있어요. 자, 매물과 금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매물은 증가하고 있네요. 전국 2월달 대비 3월달 매물 증가. 서울도 2월 대비 3월 매물 증가. 수도권 2월 대비 3월 매물 증가. 특히 금매 증가량도 전국 서울 수도권 할 것 없이 2월 대비 3월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매매 보세요. 자, 6만 건이 넘었다가 8만 건까지 갔다가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확 줄더니 다시 이제 이 매물이 준 것은 집값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늘어나고 있죠. 여기 V치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3월달 현재 매물이 예전만큼은 안 늘어났지만 지금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아울러 전세라든가 주황색, 그 다음에 녹색 월세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대구 아파트 매매 물량 추이. 지방 대표적인 곳인 대구죠. 3만, 2만, 1만 집값이 뛰면서 매물이 이렇게 줄었다가 1월달까지 확 줄었다가 지금 확 늘어나는 거 보세요. 2만 건으로. 지방에서 제일 뜨거운 곳 중 하나가 대구인데 대구가 붕괴되면 경상도 쪽은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세종의 매수 지수가 확 떨어졌는데 대전이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대전이 조금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서서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죠. 자, 100 기준으로 위면 매도자 우위, 아래면 매수자 우위입니다. 매수자 우위로 완전히 전환됐다. 매수 우위 지수 서울 2월 달에 103이었던 게 3월 현재 77.3이에요.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줄었네요. 자, 부산 2월 62가 3월 현재 57.3으로 이건 뭐 더 심각하죠. 경기도 2월 107, 현재 98.15 100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지금 100이 넘은 곳은 딱 한 군데 인천밖에 없어요. 주택가격 전망지수라고 있습니다. CSI라고 그러죠. 매수의 지수하고는 좀 다른 건데 12월 달 132로 최고치를 찍다가 지금 3월 달에 124로 떨어졌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실제로 자, 수도권 매수의 지수 서울 파란색이에요. 자, 위로 올라가서 매도자 우위인데 지금 현재 여기죠. 자,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경기도 녹색 보세요. 경기도도 제일 위에 있긴 하지만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 자, 인천은 지금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씩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인천이 지금 1위에 1위. 그렇지만 자, 주택가격 전망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2, 뭐 96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130이에요. 그래서 2020년이 제일 많이 집값이 뛰었어요. 2020년이. 그런데 2021년도 지금 바톤을 아주 뜨겁게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2월, 3월 접어들면서 확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눈에. 그렇지만 아직은 이게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124로 버티고 있으니까. 자, 이제 30대 편입방이 크게 줄었습니다. 30대 연도별 2월 부동산 매입. 2019년에 7천 건이었던 게 2020년 2.1만 건. 2021년에 오히려 늘어났어요. 편입방이니까 2019년에 비해서.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죠. 작년이 제일 뜨거웠으니까.
어찌됐거나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습니다. 3월 달은 확 줄었어요. 지금 3월은 아직 통계표가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30대 12월 대비 2월 달 부동산 매입을 봅시다. 자, 12월 3만 건이었던 게 2월 달 1.5만 건으로 절반으로 확 줄어버렸죠. 30대 아파트 매입 연도별 여기 보시면 빨간 게 2020년이야. 연도별로 쭉 저쪽으로 좀 제일 위에 있죠. 연도별로 제일 위에 있네요. 12월 달에 엄청 뜨거웠네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2019년. 19년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죠. 19년, 그 다음에 빨간 게 20년. 그럼 중간인 이 녹색이 지금 중간 부분에 2년 평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21년이 녹색입니다. 녹색은 지금 현재 2월 달까지밖에 안 났어요. 이거 보세요. 2만 건에서 5천 건으로 준 게 보이시죠? 분명한 것은, 자, 2019년보다는 매물량이 이렇게 패닉바잉이 늘어났지만 2020년보다는 팍 줄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녹색 흐름을 타게 되면 이렇게 가겠죠. 녹색이. 물론 이렇게 갈지 또 이렇게 패닉바잉이 한 번 더 늘어날지는 이제 4월, 5월 달 이 과도기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 달랐어요. 1월, 2월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 1월 달보다 2월 달이 줄었네요. 그렇죠. 다 줄고 있죠. 특히 30대 제일 지금 비중이 아직도 높은데 줄었고 3월 달에 들어서는 더 줄었어요. 40대, 50대 끝없이 자 1월보다 2월이 줄었고 2월보다는 3월이 줄었고 30대도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4, 5월 변곡점 7가지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라면 이렇게 지금 이게 0%잖아요. 자, 현재 한 이 정도 수준이야. 0까지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현재 여기에요. 근데 크게 하향세를 타고 있죠. 이게 이제 4, 5월 달에 마이너스로 가느냐,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면 대세하락입니다. 자, 5월 이후 폭락장이 온다면 부동산 모든 지표 급락하고 있다는 거 지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 현 여당이 혹시라도 참패하게 되면 강력한 대책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부동산 장기 폭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변곡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폭등했어요. 그것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하향 흐름 탔다가 폭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자, 5월 이후 폭등장 소폭하락 대폭등 특히 여름 이후에 완전 날아가 버렸죠. 매년 여름 이후에 상승했다는 것도 이걸 뒷받침해줘요. 집값 정책이 없을 경우 잡을 의지가 적을 경우 폭등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이제 관망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나는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러면 이때 아마 금매 나올 거예요. 강남이 됐든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지방이 됐든 이때 좀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니다 난 너무 비싸고 돈도 없고 그런다 기다리겠다 그러면 뭐 이거 폭등 무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뭐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는 지금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혹시 지금 뜨거운 불빛들이 서서히 데워지니까 본인이 죽는지를 모르고 잠자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자화상이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집값이 하향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2021년 흐름이 불규칙한 상황이라 섣부르게 멀쩡한 아파트를 매도해서 현금 부여한다거나 무작정 폭락장 3년을 기다려 무엇인가 한 방을 노리려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 입지, 상품과 함께 개인의 여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